캐스트의 최청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알트라 타운 분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 겸 이제 PLD와 FGA 오버뷰 교육을 갖게 돼가지고 대단한 영광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PLD에 대한 어떤 그 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PLD는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PLD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슈퍼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어떤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나왔던 이제 심플 PLD, 갈, 팔, PLA, 갈이면 게이트 어레이 로직, 팔이면 프로그래머 어레이 로직, 또 프로그래머 로직 어레이 해가지고 사실 요거는 한 80년대 초반, 70년대 말, 그 정도에 어떤 쓰였던 이제 가장 좀 작은 급의 로직, 즉 여러분들이 아시는 74 시리즈,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로직을 이제 몇 개 이렇게 이을 수 있는 정도. 그렇다고 무조건 스키매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랭귀지를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기 나온 어떤 심플 PLD는 현재는 거의 현업에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예전에 만들었던 어떤 군수무기나 그런 거가 아직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 심플 PLD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덴시티 PLD를 했는데 현재 쓰이고 있는 PLD예요. 현재 현업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래서 그 중에 이제 CPLD라는 게 있고 이제 FG라는 게 있어요. CPLD는 이제 앞에 C는 그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게 복잡한 로직을 이제 프로그램할 수 있는 로직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G는 아시겠지만, 필드 프로그래머블, 이제 게이트 어레이 해가지고,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PLD라는 게 가장 큰 용어고, 그리고 현재 쓰이지 않는 이제 심플 PLD를 이제 버리고 나면은 두 가지가 남아요. 이제 CPLD냐, FGA냐. 이게 사실 이제 학교 쪽에서 배웠을 때 어떤 용어하고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 용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현재 산업계 기준으로는 CPLD는 이거 자일링스도 마찬가지고, 레티스도 마찬가지고, 알테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내부에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내부의 어떤 로직이 그대로 살아나는 EEPROM 베이스의 어떤 PLD, 혹은 플래시 베이스의 PLD를 보통 이제 CPLD라 그래요. 그래서 FPGA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덴서티, 즉 SRAM 베이스의 FPGA 혹은 엑텔 같은 경우 물론 지금 이제 마이크로셈이라는 회사에 머지되는데 그거는 이제 안티퓨즈 방식인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FPGA라고 부르긴 불러요. 원칩은 원칩인데 근데 그것도 FPGA라는 부르는데 일단 CPLD는 내부가 EEPROM 베이스냐 플래시 베이스냐에 따라서 그거를 CPLD라 부르고 그리고 FPGA는 SRAM 베이스 그리고 안티퓨즈 방식을 이제 FPGA라 부릅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따라서는 요거는 이제 각 회사마다 다 다른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SRAM 베이스는 알테라와 자일링스가 추구하는 테크놀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SRAM 베이스의 FGA는 SRAM은 전원을 이제 끄면은 다 내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외부에 비휘발성 매체가 필요한 이제 그런 디바이스가 되어 있고요. 안티퓨즈는 말 그대로 퓨즈예요. 내부의 퓨즈를 이제 내가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나온 프로그램 파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안에 퓨즈를 부숴요. 부수고 어디를 부시고 어디를 부시지 않으면은 어디를 연결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이제 로직이 이제 구성이 되죠.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테크놀로지고요. 안티퓨즈는 옛날 퀵라직 그리고 지금의 어떤 마이크로세미 그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 베이스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엑텔의 옛날 게이필드라는 회사를 이제 머지한 엑텔이 플래시 베이스 FGA를 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방식의 어떤 FGA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요 세 가지 방식의 어떤 이제 FGA 테크놀로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플래시 베이스로 FGA를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원칩이고, 그리고 전원을 내려도 안에가 살아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플래시 베이스의 FGA는 용량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라하고 자일링스는 SRAM 베이스를 계속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티퓨즈나 플래시 베이스는 그 옆에 위치 마켓을 이제 추구하는 테크놀로지고 어떤 가장 범용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실 이제 큰 어떤 용량의 디바이스는 거의 99.9 SRAM 베이스의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RAM 베이스는 현재 알테라 그리고 자일링스만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개략적으로 이제 PLD에 대한 어떤 용어를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참고로 CPLD 중에 이제 알트라 제품은 이제 맥스 시리즈로 나가는 것들이 다 CPLD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맥스 뭐 3000 시리즈, 뭐 7000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맥스, 죄송합니다. 맥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맥스 5가 있고, 사실은 근데 순수한 맥스 시리즈는 이제 내부가 이피론 베이스는 맞아요. 근데 맥스 2는 어떻게 보면 좀 작게 좀 덴서티를 만들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SRAM 베이스의 FG예요. 근데 그 실리콘 다이의 끝에다가 하나의 플랫을 하나 박았어요. 그래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하고 전원을 끄고 올려도 그냥 로직이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냥 보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전원을 올리는 순간 이 끝에 실리콘의 끝에 있는 플랫 영역에 있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쫙 뿌려져 가지고 이게 이제 컴퓨션이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알트라의 맥스 2 이상의 디바이스들은 사실은 이제 그 CPLD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알트라는 이것도 역시 작은 덴서티의 원칩화된 디바이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L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쉽게 정리하려면 CPLD는 그냥 원칩화되어 있고, 즉 안에 한번 구우면은 로직이 살아 있고, 그리고 용량이 좀 작은 디바이스, 즉 메모리가 거의 없다. 알트라는 이제 맥스 디바이스는 메모리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저기 그 어디죠? 그 CPLD를 만드는 그 작은 패키지 나오는 회사가 한 군데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CPLD면서도 안에 적절하게 메모리도 이제 좀 집어넣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갤럭시 2 노트에도 이제 디자인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작고 이제 원칩화된 그런 어떤 그레이드, 어떤 등급의 디바이스를 CPLD라 부르고, 그거 외에 하이 디바이스, 용량이 큰 거, 그리고 SRAM 베이스를 FG라 부른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LD를 도대체, 이 프로젝터가 이제 가끔 이렇게 좀 흔들려요. 그건 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 좀 수정을 좀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지금 수정이 좀 안 되네요. PLD를 쓰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디지털적인 어떤 그 논리, 그리고 디자인, 그거를 이제 칩 안에다 집어넣자 이거예요. 안에다가 이제 아날로그를 집어넣는 거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 0에 대한 어떤 1, 0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디자인, 아이디어, 그거를 여러 파트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벌키하게 보드에 이만하게 만들지 말고, FCA는 디자인 룰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디자인적인 사고를 이제 안에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디바이스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싱글 디바이스에 집어넣어서 공간도 아끼고, 그리고 즉 원칩화 시키다 보니까 그 여러 벌키한 칩을 쓰는 것보다 어떤 피처를 이제 그거 외에 어떤 다양한 피처를 또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기능들, 그리고 가격도 아끼고, 그리고 추후에 그 재프로그램이 가능한 어떤 버그가 있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는 다시 재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거나 혹은 버그를 없애거나 해서 이 한 4가지의 모토로 해가지고 이제 PLD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외에 아마 PLD를 사용하시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 어떤 공간적인 측면, 그리고 뭐 기능적인 거, 피처,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재프로그래밍. 만약에 재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불가능하면은 사실은 PLD를 쓸 때는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죠. 한번 구우면은 재프로그래밍이 안 돼버리면은 나중에 뭐 업데이트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버그가 있을 때는 뭐 엔지니어가 직접 가서 그걸 뭐 보드에 있는 거를 뭐 떼서 새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제 요런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이점 때문에 PLD를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PLD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뭐 CPLD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FG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과연 디자인 프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내가 듣지 않으니까 뭐 시뮬레이션 할 때는 어디 뭐 멘토에서 나오는 뭐 알테라 뭐 이제 뭐 모델심이라는 걸 써야 되고, 그리고 뭐
합성기는 뭐 듣자 하니 뭐 심플리파이나 뭐 시납시스에서 나온 게 뭐 좋다고 하는데 그걸 반드시 써야 되는 건지. 그래서 과연 그것들이 과연 뭐 하는 이제 툴이고 이제 어떤 기능인지. 일단 디자인 플로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뭐 대학교든 아니면 뭐 사회에서 뭐 간단히 어떤 C 프로그램, 뭐 PC 베이스에 돌아가든 아니면 인베디드 이제 그런 CPU 베이스 돌아가던 프로그램을 짜보셨으면 아마 거의 비슷한 플로우예요. 먼저 이제 그런 여기 어떤 시퀀셜한 C 코드를 생성할 때도 디자인 엔트리를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디터를 갖고 만드시든 아니면 밴드에서 제공해주는 저 ID 툴을 갖고 이제 만드시든. 마찬가지로 디자인 엔트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놈을 이제 컴파일을 하게 돼요. 그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최종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오브젝트 코드가 이제 그 실행 코드가 나오겠죠, 이제. 그리고 실행 코드를 실제 보드에 다운로드 해보고 그 다음에 디버거 물려가지고 디버깅을 해보고. 그래서 PLD도 거의 비슷한 플로우예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 엔트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테라면은 이제 쿼터스라는 이제 그 종합 이제 여기 통합 환경이 있어요. 그 쿼터스에는 그 디자인 엔트리를 할 수 있는 에디터가 있어요. 혹은 그 에디터는 근데 이제 어떤 그 소스를 그 VHDL이나 베릴로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아는 그 PLD를 디자인하는 이제 어떤 랭귀지 신텍스에 맞는 그런 거를 이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랭귀지를 이제 넣어서 이제 소스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걸 뭐 디자인 엔트리 혹은 이제 RTL 코딩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 다음에 혹은 나는 그런 랭귀지는 잘 모르고 나는 스키매틱을 난 되게 잘한다. 물론 알테라도 그런 스키매틱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큰 이제 판에다가 이제 어떤 로직을 내가 막 넣어가지고 뭐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디자인 엔트리가 되겠죠. 이게 디자인 엔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룰을 정확하게 지켰고 해가지고 에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작이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즉 보통 인베디드 환경이나 이제 PC 베이스면은 이제 시뮬레이션보다는 실제 뭐 보드에 혹은 PC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죠. 컴파일한 다음에. 근데 사실 PLD는 간단한 것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큰 것들은 그런 이제 실제 워킹하는 레벨을 그 실제 보드에 내려가지고 하기에는 계속 이제 좀 시간차가 너무나 많이 걸려요. 컴파일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때문에 먼저 이제 그 동작을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덧셈기를 만들었는데 내가 뭐 1 더하기 1 하니까 2가 나오고 1 더하기 2 하니까 3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펑션에 대한 어떤 검증이에요. 펑션에 대해서. 즉 딜레이가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이 끝났으면은 그 원 소스를 이제 합성을 하는 거예요. 합성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기술을 하는 거예요. 뭐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넣어라 라고 내가 코드를 막 넣었어요. 그러면은 요 합성 요 툴은 그걸 딱 읽어봐서 이 사람은 이 엔지니어는 덧셈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덧셈기를 하나 이렇게 그 아웃풋 파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넷리스트라 불러요. 그래서 아웃풋 넷리스트 보통 뭐 아시겠지만 뭐 EDN 파일, 뭐 EDF 파일, 뭐 VQM 파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성기가 좀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쿼터스에는 내부에 합성기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기술한 그거를 즉 원 소스를 그대로 이제 회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합성기가 있습니다. 그 합성을 통해서 나온 즉 원 소스가 있고 원 소스가 뭐 A라 그러고 합성기를 거쳐서 나온 파일을 이제 B라 그러고요. 그래서 합성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제 B까지. 그러면 그 B를 받아가지고 이제 각 그 벤더의 그 툴들은 과연 요 회로를 전체 요 PLD에 어떤 셀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셀들을 이용해서 그 회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 결정을 요 플레이스 앤 라우트 엔진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플레이스 앤 라우트 엔진이. 그래서 플레이스는 셀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셀을 쓸 건지. 그 다음에 그 셀과 셀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것이 이제 길을 찾는 거예요. 라우트. FPGA는 그 안에 수많은 셀들이 이제 어레이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그 셀과 셀들이 여러 경로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경로 중에 과연 내가 어떤 길을 찾아가지고 연결을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위치시키고 길을 찾는다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스 앤 라우트 PNR 엔진이라 그래요. 즉 PNR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요. 혹은 뭐 피팅한다라 그래요.
포마팅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합성에 나온 결과물을 이제 빌 갖고 플레이스 앤 아웃을 하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C라는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이제 그 C라는 이제 파일을 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파일을 이제 알테라에서는 그걸 이제 어셈블리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셈블리 과정을 거치면은 최종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파일이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SOF 파일이든 뭐 PF 파일이든. 그래서 근데 그 PNR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이제 파일을 갖고 이제 어셈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 나온 파일을 FPGA 디바이스에다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도 되지만은 그 전에 먼저 과연 이게 아까는 여기서는 동작을 검증한 거예요. 여기는 동작뿐만 아니라 타이밍이 정확한지를 봐야 돼요. 타이밍이 정확한지를. 즉 FPGA의 거의 모든 이슈는 이 타이밍 때문에 일어나요. 즉 딜레이 때문에 그래요. 딜레이 때문에. 즉 요게 이제 알테라 FPGA 중에 하나 그냥 즉 다이 사진을 찍어서 그냥 알기 쉽게 그냥 색깔별로 이렇게 좀 칠해놓은 거예요. 즉 이 파란 거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수많은 셀들이 있는데 요 셀에서 저 구석탱이까지 가는 여기까지 가는 이제 어떤 경로가 있을 거예요. 경로가 있고 바로 인접한 셀로 가는 경로도 있을 거고. 근데 저 경로하고 이 경로는 분명히 길이가 달라요.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딜레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FPGA의 모든 디자인은 저 딜레이 때문에 일어나요. 저 딜레이 때문에. 그래서 뭐 타이밍이 맞다, 안 맞다,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예, 그런 어떤 리포트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그런 어떤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가장, 이제, 이 PNR 엔진을 어떻게 벤더가 만드냐에 따라가지고 그런 바이올레이션이 잘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자주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원 소스가 문제가 있으면은 뭐 PNR 엔진이 아무리 좋더라도 바이올레이션은 뭐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딜레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이제 미리 파악하고자 이제는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지금 PNR 과정을 거치면은 셀을 어느 셀을 이용할지를 알고 그리고 셀과 셀의 어떤 연결하는 그 라우트를 알아요.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이 툴은 그 타이밍 정보까지를 다 알고 있어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0. 몇 나노, 여기서는 여기까지 가는 데는 뭐 몇 나노 이런 식으로 그런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위에서 했던 어떤 펑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지금은 그 펑션 플러스 타이밍까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위한 이제 파일이 뭐 .vo, .vho 파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딱 가서 보면은 안에 어쩌고 내가 아는 VHDL 파일 같은데 어쩌고 보니까 뭐 이렇게 막 근데 기적인 이제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거 외에 뭐 SDO 파일, 즉 타이밍, 즉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파일들이 생성이 돼서 정보, 즉 그런 어떤 타이밍 타이밍 시간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먼저 이제 최종 파일 이제 내리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타이밍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를 이제 판단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보드에다 이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실제 피지컬한 어떤 워킹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물론 중간 단계마다 만약 어떤 이제 에러가 있을 거예요. 에러나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가 있을 거예요. 어떤 내가 펑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아니다. 그러면 내 소스가 뭔가 좀 잘못됐는지를 한 번 더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내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성된 결과, 사실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합성 이후에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요. 합성 이후에. 그게 포스트 신서시스 시뮬레이션이에요. 즉, 포스트, 뭐뭐 뒤에. 신서시스, 합성 뒤에 하는 시뮬레이션. 근데 그걸 예전에는 왜 했냐면은, 요 합성기에 어떤 합성기가 좋다, 나쁘다, 혹은 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유저가 정확하게 막 기술한 그런 어떤 로직을 어떻게 가장 옵티마이즈하게 작은 덴서티로 만드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 합성기의 이제 가격은 쉽게 해가지고. 과연
이제 뭐 심플리파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00원이다. 근데 멘토에 나온 게 뭐 한 50원이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얘가 더 옵티마이즈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만약에 멘토에 나오는 어떤 합성기가 만약에 100원인데 얘는 만약에 50원이다. 그러면 걔가 더 이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옵티마이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유저가 반드시 나는 이게 로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낫 걸리고 하니까 까고 그냥 와이어 연결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펑션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포스트 신서시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내 원 소스가 있고 합성한 다음에 내 원 소스 펑션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한번 툴을 거치게 되면은 그 정형성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옵티마이저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 뒤에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한번 했는데 보통 지금은 이제 그 포스트 신서시스 시뮬레이션을 생략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 시뮬레이션까지. 즉, 중간중간 단계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어떤 내 소스를 수정하거나 뭔가 툴에다가 어떤 옵션을 주거나 해서 좀 이제 정확하게 좀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가장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즉, 내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내 현재 상태의 문제에서 내가 지금 앞으로 내가 뭘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고, 할 게 내가 뭐가 남았는지. 그래서 일단 디자인 엔트리, 그 다음에 알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을 해봐야죠. 이제 회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합성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초급 시절에 가장 미스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VHD를 난 잘한다, 베를록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합성 가능한 문인, 즉 합성일은 피지컬하게 합성이 가능한 것만 합성을 해줘요. 피지컬하게. 그래서 뭐 어떤 VHDL 문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어쩌고 A에다가 B 놓고 뭐 F부터 몇 나노 이런 식으로. 그거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위한 어떤 그 신텍스예요. 그거는 합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이 어떤 가능한 코드만 실제 내 디자인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랭귀지를 이제 계속 배우시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디자인 엔트리, 그 다음에 알텔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합성, 그 다음에 PNR 혹은 이제 뭐 피팅이라 그래요. 피팅, FITTING, 피팅. 뭐 플레이스 앤 라우트 엔진 혹은 피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요런 이제 플로우를 거치게 됩니다. 이건 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거가 오늘 이제 가장 키예요. 이제 뭐 툴을 뭐 알트라 쿼터스를 뭐 메뉴가 어디 있고 이거를 내가 RTL 뷰가 뭐고 뭐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재 요 컨셉을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쿼터스는 예전에는 내부에 그 시뮬레이터가 내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디바이스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시뮬레이터를 아예 지금 배제시켰어요. 배제시켜가지고 쿼터스에는 이제 디자인 엔트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론트엔드 툴, 스키매틱 지원하는 거, 그리고 어떤 랭귀지를 지원하는 텍스트 에디터, 그 다음에 합성기도 있고, 그 다음에 PNR 엔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도 내부에 프로그래머 어떤 툴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 버전에는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예전 버전이라서 쿼터스의 어떤 그 시뮬레이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예전 툴을만 쓰셔야 돼요. 예전 툴만. 지금 툴은 이제 어떤 시뮬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새로 이제 빠르게 그 현재는 이제 알트라에서는 이제 멘토와 이제 그 코업을 해가지고 모델심 알트라 에디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이제 프리 버전도 있고 쿼터스를 정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알트라 에디션이 있고요. 그래서 뭐 두 개의 차이는 어떤 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뭐 라인차 뭐 해가지고 몇 가지 좀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초보 시절에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코드를 뭐 시뮬레이션 하는 그 정도면은 이제 알테라 이제 웹사이트에는 이제 프리 에디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아마 이제 계속 이제 뭐 오후에도 나올 거고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플로우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뭐 아무런 거는 다 모르셔도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디자인 엔트리,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합성, P&L 엔진, 그다음에 타이밍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합성기는 서드 파티 툴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서드 파티 툴에서. 즉 서드 파티 회사에서 나는 알테라인데 나는 알테라 이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서드 파티에서 어떤 이제 이 디바이스 타겟으로 해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주는 합성기는 서드 파티 툴에서 만들어요. 근데 저 P&L 엔진은 오로지 알테라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두 개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합성기는 그 내부에 어떤 셀이 있고, 즉,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곱셈기를 만든다. 예를 들어가지고. 막 기술을 디자인, 유저의 어떤 소스가 그 어떤 그 곱셈기를 이제 원하는 어떤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합성기는 그거를 유저가 타겟으로 한 디바이스에 리소스를 이제 즉 리소스를 알아요. 아래 뭐 곱셈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거를 로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거는 알테라가 미리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쪽 업체에다가.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만약 곱셈기라 그러면은 만약 곱셈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알테라에 무슨 라이브러리 어떤 멀터 저거 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인풋이 A고 B고 아웃풋이 뭐 C다라고 그냥 파일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을 이 P&L 엔진이 받아가지고 어느 곱셈기를 이용할 건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로직으로 많이 보낸다 그러면은 이 합성기는 좀 타겟으로 하는 디바이스가 곱셈기가 없다 내부에 그럼 로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럼 내부의 로직 셀을 셀에 대해서 어느 걸 이용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셀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로직을 구성하면은 곱셈기가 된다라는 것만 그것만 파일을 뱉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부의 어떤 라우팅 정보나 그런 거는 그건 알테라만 알고 있어요. 알테라만. 그렇기 때문에 요 P&L 엔진을 만드는 거는 즉 알테라 디바이스의 타겟으로 하는 P&L 엔진은 알테라 만들 수가 있고 중간에 어떤 회로를 만들어주는 합성기는 서드 파티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성기보다는 P&L 엔진 쪽이 물론 더 좀 난해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수십만, 수백만의 어떤 셀이 있는 것 중에 어떤 셀을 이용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거를 그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난해한 이제 좀 난해한 작업이죠, 그것도.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계속 좀 강조하지만 요건 반드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드파티 P&L 엔진을 이용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오로지 자이링스는 자이링스의 P&L 엔진을 이용해야 되고 알테라는 알테라의 P&L 엔진을 이용해야 되고 멘토나 이런 쪽의 어떤 디자인 엔트리 툴에 익숙하신 분들은 디자인 엔트리, 나는 멘토의 어떤 툴을 이용을 한다. 좋죠. 그리고 난 합성기는 우리 회사는 시납시스랑 계약해가지고 심플리파이가 있다. 그래서 나온 거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합성을 해요. 나온 결과물 갖고 어떻게 하느냐? 알테라의 P&L 엔진에 이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P&L 엔진을 알테라밖에 못 만드니까 넘겨가지고 최종 프로그램 파일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은 옆에 이제 뭐 모델심 심플파이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은 서드 파티를 이용을 해도 되는 부분 그리고 오로지 뭐 쿼터스만 써 있는 부분은 오로지 쿼터스만 이제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건 이제 알테라 히스토리인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알테라는 이제 83년도에 이제 맥스라는 이제 CPLD 회사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쪽 와가지고 그래서 2000년대 초기에 뭐 스트라틱스라는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이름들이 뭐 에이펙스, A6, 에이펙스2 이렇게 막 뭐 머큐리 막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스트라틱스 그리고 마시는 이제 뭐 사이클론, 스트라틱스 1, 사이클론 1, 스트라틱스 2, 사이클론 2, 그다음에 뭐 3, 4, 5 현재는 이제 뭐 이제 6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현재는 이제 사이클론하고 스트라틱스 시리즈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올드한 이제 FPGA 같은 경우는, 이제 PLD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그냥 로직 셀만 있었어요. 어떤 로직만. 요 파란 거를, 요건 하나 이제 스트라틱스 2라는 이제 디바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 거, 요만한 거 하나를 좀 확대해 보니까 요런 어떤 로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로직이 들어있는 거고, 이런 로직이 이제 수만 개, 뭐 수천 개, 뭐 수십만 개,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로직만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메모리를 쓰고 싶은데, 그렇다 보면은, 요런 이제 플립플롭이 있고, 몇 가지 어떤 로직이 있으니까, 몇 개의 셀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모리, 원빗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어요. 뭐, 워드라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로직에 어떤 그 낭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PLD 회사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로직 셀만 다 이렇게 어뢰로 할 게 아니라, 메모리를 집어넣자. 그래서 처음에는 메모리를 넣었어요. 메모리를 이제 블락 단위로 넣어가지고, 메모리가 필요한 사람은 그 블락을 쓰는 거예요. 그 블락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곱셈기, 어떤 연산을 위한, 즉, 빠르게, 어떤 CPU 연산보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연산이 빠른 게, 하드웨어적인 연산은 이제 패러하게 가기 때문에 빠른 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난 덧셈기도 필요하고, 곱셈기도 필요하다. 물론 이제 요 로직 어떤 셀을 이용해서 덧셈기도 구성할 수가 있고, 곱셈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로직 셀 소비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곱셈기를 이제 좀 넣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가 그렇게 계속 와요. 처음에 메모리 넣었다가, 그 다음에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젠, 알트레이션 그걸 이제 DSP 블락이라 그래요. 곱셈기를 좀 집어넣자. 그럼 그게 다냐?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시대가 뭐 이제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내부가 문제가 아니라, IO 단에 좀 하이스피드 어떤 트랜시버, 그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트랜시버 블락까지 이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 외부에. 그래서, 처음엔 로직으로만 출발했던 이제 PLD가 로직,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까지 넣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제 동작을 하는 블락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뭐 DSP 블락, 그죠? 곱셈기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또 뭘 넣냐면은 하이스피드 IO를 위한 이제 트랜시버 블락들, 그걸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넣을까? 유저가 과연 이제 엔지니어,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뭘까? 그러다 보니까 안에 CPU 코어까지 넣자라는 이제 얘기까지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이링스 같은 게 먼저 좀 나왔어요. 물론 알트라도 사실은 10년 전에 그 엑스칼리버라는 디바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리콘 다이에다가 요 한 구석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암9 코어를 집어넣은 디바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암9 코어를. 그래서 근데 그 암9 코어를 집어넣은 디바이스는 사실 너무 비싸가지고 시장에는 많이 호응되지 못하고 단종이 되고 현재 이제 코텍스 A9 듀얼 코어가 들어간 그런 FPGA가 지금 출시가 돼요. 즉 메모리도 넣고 어떤 연산을 하는 그런 DSP 블락도 넣고 그다음에 트랜시버도 넣고 지금은 이제 CPU 코어까지 지금 집어넣는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자이언스가 먼저 출시를 했어요. 이제 징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한 구석에다가 이제 물론 이제 꼭 요 위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 실리콘 전체 다이에 어느 일정한 부분에다가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실리콘상으로 아예 이제 CPU 코어를 넣은 이제 그런 디바이스를 이제 출시를 했고 알테라는 내년 초에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계속 이제 변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또 어떤 블락을 집어넣을지를 이제 프로덕트 플래닝 쪽에서는 계속 좀 생각을 하겠죠. 과연 앞으로 트렌드가 뭐가 맞을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단순히 어떤 로직 셀만 집어넣는 시대가 아니라 안에 메모리도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많은 연산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곱셈기, 덧셈기 블락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외부에 어떤 메모리를 뭐 어떻게 뭐 다루고, 뭐 어떻게 뭐 하이스피드 어떤 인터페이스를 좀 해야 된다. 트랜시버 블락도 있어요. 블락도 있고. 나는 뭐 PCI 익스프레스만 써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트랜시버 블락이 있는 것들은 그냥 다이다이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트랜시버가 없으면은 외부에 이제 파이치를 더 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드웨어적인 PCI IP 코어가 들어간 디바이스 시리즈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처음에 얘기했던 PLD의 어떤 그 특성, 아까 뭐 가격, 뭐 피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뭐 스페이스,
그 다음에 재프로그래밍 가능한, 즉, 이 피처 부분이 계속 좀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것들을 다 이제 막 집어넣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원칙, 요거만 쓰면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물론 들어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나한테 맞는 것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부에 내가 트랜시버 블락이 필요 없으면 난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냥 그 아이오로 그냥 일반 TTL로 쓰면 되는 거고, 내부에 덧셈기 난 필요 없어. 그럼 그건 그냥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안 쓰시면. 그래서 일단 이 PLD의 어떤 그 테크놀로지 트렌드는 모든 것들이 다 계속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계속 들어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에 맞게 쓰시면은 이제 원칙화된 이제 하나의 어떤 솔루션으로 계속 좀 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는 요건 이제 스파틱스 2에 오면서 어떤 이제 내부 셀 하나의 어떤 구조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좀 바뀌었어요. 이것도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뀐 거가 없는 거는 내부 어떤 그 룩업 테이블에 맨 끝단에 이제 레지스터가 있는 이런 구조는 이제 뭐 알트라든 자링스는 바뀌진 않아요. 근데 내부의 어떤 연결도나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상이하죠. 그래서 요 내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요 연결된 부분을 어디를 끊고 어디를 연결하냐에 따라 가지고 로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프로그램 파일에는 전체 디바이스에 어디를 연결하고 어디를 끊어라라는 정보가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걸 다운로드 하면은 연결이 되고 어디가 끊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로직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셀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플립플롭 하나 내가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다 그냥 끊어버리고 하나 여기 클락 라인 하나 이렇게 쭉 살아있고 인풋 되는 거 하나 살아있으면은 그냥 여기 플립플롭 하나만 여기 쓰시면 되죠. 나머지는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PLD는 내가 어떻게 로직 요거를 좀 효율성 있게 잘 쓰냐 하는 이제 코딩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그 내부의 어떤 리소스를 옵티멀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을 또 버리기도 해요.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벤더에 맞는 일단 디바이스를 딱 봐서 아 내부에 뭐가 있다 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코딩 스타일도 좀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 합성 단계에서 간혹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선택한 디바이스는 내부에 덧셈기가 실리콘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난 그걸 쓰고 싶어요. 근데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합성기가 간혹 이제 뻘짓을 해요. 막 엘리가 안에 셀 갖고 막 그 덧셈기 막 구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실수가 있으면은 나는 어떤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어트리뷰트를 주든 해서 요거는 내부의 어떤 블락을 이용을 해라라는 식으로. 그건 이제 어떤 랭귀지 쪽에서 어떤 지원하는 거니까 그건 뭐 추후의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트렌드는 이제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 피처가 많이 좀 보강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CPU 코어까지 이제 집어넣는 거가 지금 트렌드예요. 이 트렌드는 이제 알트라든 자일링스든 이제 그렇게 왔어요. 2000년대 전까지는 로직으로 승부했어요. 안에 셀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 그리고 2000년도 초까지는 메모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옵티멀하게 메모리를 집어넣을 거냐 해가지고 우리는 로직 셀이 몇백만 개, 메모리가 몇 메가비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가니까 이제 DSP 안에 뭐 곱셈기 블락 그리고 하이스피드 IO 피처가 어떠냐 이제 그거 갖고 막 이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싸울 거리가 뭐냐면 내부에 이제 또 CPU 이제 코어까지 박아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경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알트라 제품을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현재 나오는 알트라의 이제 전 제품군이에요. 그래서 제일 끝에 이제 뭐 맥스, CPLD 제품군. 나머지는 다 요 하드카피는 좀 예외고요. 요놈은. 사이클론 시리즈, 아리아 시리즈, 스파틱스 시리즈는 전부 다 FPGA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론은 보통 이제 중소업체에서 이제 많이 쓰실 거예요. 좀 어떤 대량 양산용. 그죠? 좀 작은 좀 시스템. 상대적으로. 그리고 스트라틱스 시리즈는 약간 좀 큰 덴서티예요. 그리고 하이스피드고. 그리고 뭐 스트라틱스 뭐 GX라 해가지고 좀 트랜시버가 많이 좀 보강된 좀 성능 좋은 트랜시버가 아이오단에 포진한 그런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랜시버보다는 약간 성능은 떨어지는데 현재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게 이 아리아 시리즈예요. 그래서 아리아는 스트라틱스 시리즈에서 트랜시버 쪽이
스트라텍스 GX보다 트랜시버가 약간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러나 중저가 시장에 맞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현재 알테라는 이 아리아가 상당히 좀 많이 나가요,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 아리아 출시했을 때는 과연 아리아가 시장에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좀 의심되는데, 현재 좀 많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디바이스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툴인 쿼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소프트웨어 어떤 IP. 그 중에 IP 하나인 EOS2 CPU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처음 FJ 쪽에 입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초기 프로젝트의 어떤 테스트 용도로 이제 여러 이제 이밸리에이션 킷 보드도 이제 같이 공급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그 트렌드예요. 그냥 하이스피드, 하이덴서티, 셀도 많이 넣고, IO 피처, 하이스피드도 많이 넣고, 그리고 하드웨어 베이스의 IP, 뭐 메모리 컨트롤러, 뭐 트랜시버 계속 넣고, 그 다음에 내부에 어떤 코어, CPU 코어가 인베디드 되는 그런 어떤 트렌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때 내가 유저가 모든 거를 다 관여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디바이스의 어떤 피처에 대해서 피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몇 번의 그냥 클릭만으로 사용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쪽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디자인 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오토메이션 화되는 게 많이 좀 트렌드예요. 즉, 저거를 여러분들 직접 이제 뭐 매뉴얼리 할 수도 있어요. 매뉴얼리 뭐 생성된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뭔가 수정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알테라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오토메이션화 좀 시키는 게.